그날 저녁, 박진우 셰프는 아내 최세연에게 트러플 오일에 대해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과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구워낸 갈비찜도, 정성 들여 끓인 버섯들깨탕도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데우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코트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봤어. 청담동 그델리에서 산 최고급 화이트 트러플 오일이던데. 혹시 뭐 가게에 필요한 거였어? 최세연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진우의 눈을 미묘하게 피하며 테이블 위의 냅킨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작은 회피의 순간을 진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거? 그냥 애저스푼 파트너사에게 줄 선물 사면서 같이 산 거야. 요즘 미식계에선 그런 게 유행이잖아. 당신 가게처럼 맨날 똑같은 된장찌개만 끓여서는 트렌드를 못 따라가지. 혁신이 돈을 버는 시대라고. 혁신. 그 단어는 진우에게 강지훈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진우의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밝혔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습니다. 아내가 자신의 일에 대해 내뱉는 미묘한 경멸감은 배신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 진우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을 관찰하듯 혹은 용의자를 신문하는 형사처럼. 세연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뚜렷해졌습니다. 아침 화장은 점점 더 공들여졌고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몸에 꼭 붙는 검은색 실크, 원피스 같은 과감한 스타일의 옷들이 옷장을 채웠습니다. 귀가 시간은 잦은 테이스팅과 클라이언트 미팅을 핑계로 늦어졌고 그녀의 손에서는 스마트폰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전화기는 이제 늘 화면이 바닥을 향해 엎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짓는 미소는 더 이상 남편인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그녀를 훔쳐보았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뜨자 그녀의 입가에 스미는 미소, 그리고 황급히 주위를 살피며 답장을 보내는 그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누구야? 중요한 일인가 봐. 어? 아, 그냥 업무 연락이야. 신경 쓰지 마. 요즘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 차가운 목소리에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잠 못 이루던 진우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방 2개짜리 작은 빌라 주방에서 함께 김치를 담그며 웃음꽃을 피우던 시절. 밀가루가 묻은 얼굴로 장난을 치던 세연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자기 음식에는 영혼이 있어. 정직하잖아. 그래서 내가 반한 거고. 이 된장찌개 맛은 세상 그 어떤 파인다이닝보다 훌륭해.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세연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던 그 행복했던 과거의 파편들이 현재의 차가운 현실과 겹쳐지며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우리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견딜 수 없는 의심에 사로잡힌 진우는 결국 노트북을 켰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이름과 강지훈 셰프의 레스토랑 이클립스를 함께 검색하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울플레이트 솔이라는 이름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 사진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흐릿한 실루엣이었지만 진우는 직감적으로 아내와 관련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프로필 설명에는 두 개의 미각, 하나의 여정, 미식의 순간을 큐레이팅하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평소에 쓰던 비밀번호 조합들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생일, 아들의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세연이 강지훈 셰프에 대해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했던 날, 그의 레스토랑이 처음으로 잡지에 실렸던 그 날짜를 기억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날짜를 입력하자 화면이 바뀌며 비밀의 문이 열렸습니다. 개정하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미식일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하게 플레이팅된 음식 사진들, 그리고 그 옆에는 어김없이 두 사람의 손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때로는 와인잔을 부딪히고, 때로는 함께 디저트를 만들고, 때로는 그저 서로의 손을 살며시 잡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진우의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사진마다 붙은 캡션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맛의 깊이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과 함께. 당신과 함께라면 평범한 재료도 예술이 된다. 어느 게시물에는 와인바의 어두운 조명 아래 테이블 밑으로 두 사람의 발이 얽혀있는 사진과 함께 Secret Sips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사진은 두 사람의 손이 깍지를 낀 채 샴페인 잔 옆에 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캡션은 단 한 줄. 완벽한 페어링. 진우는 목구멍에서 비릿한 맛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료애나 존경심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외도의 증거이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지켜온 모든 것을 향한 잔인한 기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모니터를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차가운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그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픽셀이 아내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텅 빈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의 노트북 화면 우측 하단에 새로운 메일 알림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 제목은 단 두 글자. 진실.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작은 메일 아이콘. 박진우는 얼어붙은 듯 그 아이콘을 응시했습니다. 방금 전 인스타그램에서 마주한 배신의 증거들이 망막의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거칠게 울렸습니다. 그는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거짓, 혹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잔인한 게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메일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발신인은 이다솜. 제목은 진실. 메일 내용은 짧고 간결했습니다. 박진우 셰프님께 셰프님의 음식을 오랫동안 존경해온 사람입니다. 이클립스의 소믈리에 이다솜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부디 답장 주시길 바랍니다. 진우는 절박함과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화려한 강남이 아닌 시간이 멈춘 듯한 인사동의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낡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묵향이 뒤섞인 찻집의 공기는 무거웠고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희미한 김만이 두 사람 사이에 무겁고 긴장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이다솜이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셰프님,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셰프님의 한식당 소담에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서요. 음식에서 정직함이라는 맛을 느꼈습니다. 혀를 속이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이클립스의 거짓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이다솜 씨. 칭찬을 들으러 온 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실이 뭔지 들으러 왔습니다. 이다솜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진우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레스토랑의 지난달 식자재 발주서 사본입니다. 메뉴판에는 이탈리아산 최고급 화이트 트러플 오일, 한우일 플러스 등급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값싼 중국산 인공향 오일과 호주산 냉동육을 씁니다. 지난주 VVIP 디너 기억하세요? 최 평론가님 블로그에 극찬이 올라왔던 그날 메인 요리에 쓴 자연송이는 사실 양식 새송이 버섯에 송이향만 입힌 거였어요. 저는 와인을 서빙하면서 그걸 보고 정말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들은 그리고 최세연 평론가님 같은 분들은 모두 속고 있는 겁니다. 진우의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전문 셰프인 그가 보기에 너무나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역겨움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식 평론가인 아내 최세연이 과연 이걸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침묵한 것일까? 최세연 평론가도 이걸 몰랐을까요? 그 날카로운 미각을 가진 사람이 그저 속았다고 하기엔. 이다솜은 진우의 말을 끊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고 이제 그 안에는 연민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셰프님을 뵙자고 한 진짜 이유입니다. 강지훈 셰프, 유부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저희 레스토랑 이클립스의 지분 70%를 소유한 최대 투자자죠. 업계에서 유명한 사업가입니다. 강 셰프의 재능 하나만 보고 모든 걸 투자했어요. 그분은 남편이 매일 밤 다른 여자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미래를 즐긴다는 건 꿈에도 모르실 겁니다. 아마 최 평론가님은 그 사실을 모르시거나 혹은 알고도 모른 척 하시는 걸 겁니다. 두 사람 거의 매일 밤 영업이 끝난 레스토랑 VIP룸에서 단둘이 프라이빗 테이스팅을 합니다. 여기 그 예약 장부 사본입니다. 또 다른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시간들. 그리고 그 옆에는 늘 VIP, CSY라는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날짜들을 보며 아내가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오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와 피곤함 속에 숨겨져 있던 미묘한 흥분감. 모든 조각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솜이 한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특히 이날 셰프님 아드님 생일 아니었나요? 최 평론가님은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갔습니다. 제가 직접 배웅했으니까요. 스피걸 0. 아들의 생일날 아내는 급한 일이 있다며 케이크에 촛불만 끄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 기억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팠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요리사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셰프님의 음식을 존경하고요. 하지만 강지훈 셰프는 그는 요리사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그는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최 평론가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다솜은 잠시 말을 끊고 주위를 살핀 뒤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 셰프에겐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블랙북이라고 불려요. 거기엔 에저스푼의 다른 평론가들이나 투자자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 그들의 약점 같은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 평론가님도 어쩌면 그 장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 역시 그 블랙북의 인질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건 강 셰프 사무실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이 업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입니다. 이다솜이 남기고 간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무너진 신뢰, 아내의 거짓말, 그리고 한 남자의 탐욕이 담긴 씁쓸한 전체 요리였습니다. 찻집을 나온 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슬픔과 절망은 증발했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들어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내의 외도에 대한 치졸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리고 썩어 빠진 판을 뒤엎는 한 요리사의 마지막 요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메인 요리는 자신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고. 분노라는 뜨거운 불에 냉철한 복수심이라는 칼날을 갈 시간이었습니다. 이다솜이 떠난 찻집에 홀로 남은 박진우는 더 이상 슬퍼하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뜨겁게 들끓던 슬픔과 절망은 차갑게 식어 강철처럼 단단하고 예리한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마치 새로운 요리의 레시피를 구상하는 셰프처럼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침착하고 냉정했으며 이전에 따뜻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걸린 결혼사진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이제 그 미소는 역겨운 위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생성했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마지막 만찬. 그 안으로 이다솜에게 받은 증거들과 자신이 모아온 조각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그가 구상한 만찬의 코스 요리처럼 체계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에피타이저. 거짓의 맛 폴더에는 값싼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발주서, 사본과 원산지, 증명서 위조 파일이 담겼습니다. 샐러드, 비밀의 향연 폴더에는 늦은 밤 VIP룸을 예약한 내역과 두 사람의 차량이 한적한 호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디시, 배신의 플레이팅 폴더에는 두 사람만의 비밀 인스타그램, 소울플레이트 소울의 모든 게시물, 스크린샷이 담겼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저트, 씁쓸한 진실의 맛, 이다솜의 증언이라는 이름의 음성 파일에는 그날 찻집에서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재료는 신선하고 확실해야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변명의 여지조차 없게. 그는 단순한 감정적 폭로가 아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증거의 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외부의 충격이 필요했습니다. 진우는 수화기를 들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유능한 기업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목적의식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박진우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익명으로 특정인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싶은데 법적인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그리고 발신인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상은 이클립스의 강지훈 셰프 아내 윤현숙 회장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 증거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의 첫 번째 포탄입니다. 윤 회장님이 직접 방아쇠를 당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아닌 그들끼리 무너지도록 말이죠. 진우는 판을 흔들 가장 강력한 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훈을 만든 것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유일한 사람. 바로 그의 아내이자 투자자인 윤현숙 회장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통화를 마친 그는 아내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을 사로잡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식계의 축제, 에저 스푼 어워즈 개최 임박. 올해의 셰프 유력 후보, 이클립스의 강지훈 셰프. 기사에는 아내 최세연과 강지훈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최세연은 올해 시상식의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 기사 속에는 진정한 미식은 정직함에서 비롯된다는 최세연의 인터뷰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기사를 읽어내려가다 말고 사진 속 두 사람의 위선적인 미소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대까지 직접 마련해주는군. 정직함을 논하는 바로 그 입으로 거짓으로 가득 찬 셰프에게 상을 준다?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는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주지. 복수의 무대와 시간이 정해졌습니다. 그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가장 참혹한 나락으로 떨어뜨릴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식당 소담의 주방에 섰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주방, 오직 그가 서 있는 조리대 위로만 차가운 조명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손에 가장 익숙한 식칼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 슥, 쇠와 돌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주방을 규칙적으로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칼날을 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슬픔을, 그리고 차가운 복수심을 날카롭게 벼리는 소리였습니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에 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사라진 텅 빈 눈동자. 그는 잘 벼려진 칼날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완벽하게 날이 선, 무엇이든 단번에 베어버릴 수 있는 서늘한 감촉이었습니다. 좋은 요리는 정직해야 한다. 재료의 본질을 속이지 않아야 하지. 저들은 음식도, 사랑도, 인생도 모두 속였어.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줄 마지막 요리는 가장 정직한 맛이 될 거다. 바로 진실이라는 맛. 모든 요리에는 정확한 순서가 있지. 재료 손질, 불 조절, 플레이팅,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최고의 요리는 가장 정확한 순간에 손님에게 전달되어야 하니까. 그는 칼을 내려놓고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시상식 전날 밤, 진우는 마지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도 강지훈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소 최세연의 날카로운 비평 스타일과 대척점에서 경쟁하던 미식계의 저승사자라 불릴 만큼 깐깐하기로 소문난 음식 전문 기자 황석규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 3단어. 이클립스의 진짜 맛. 그가 보낸 것은 단순한 증거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 짜인 기획서와 같았다. 언제, 어떤 순서로, 무엇을 터뜨려야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라인. 박진우는 복수의 레시피를 기자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제 모든 재료는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펼쳐질 가장 잔인한 만찬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수의 만찬. 에저스푼 어워즈 시상식장은 대한민국 미식계의 모든 별들이 모인 은하수와 같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샴페인이 터지고 위선적인 웃음과 찬사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박진우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고 고요한 집 거실에서 싸구려 소주잔을 기울이며 인터넷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심사위원장 자격으로 무대에 오른 아내 최세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 그 모든 것이 진우의 정직한 땀으로는 결코 사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사회자의 화려한 소개와 함께 최세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 넘치고 우아하게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 맨 앞줄, 강지훈은 여유로운 미소로 무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의 아내 윤현숙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교는 혀를 즐겁게 할 뿐이지만 진심은 마음을 움직이죠. 오늘 우리는 그 정점의 맛과 진심을 보여준 한 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2025년 올해의 셰프는 최세연이 수상자가 적힌 봉투를 여는 순간 장내에는 긴장감 넘치는 드럼롤이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가 강지훈의 기대감에 찬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세연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 직전 연회장 안의 모든 스마트폰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알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내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식과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무대 위의 최세연이 아닌 자신의 손안에 있는 작은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은 점차 커져 드럼 롤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무대 위 최세연은 당황한 기색으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화면에는 황석규 기자의 블로그에 방금 올라온 폭로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에저스푼의 썩은 심장, 강지훈 셰프와 최세연 평론가의 추악한 진실. 기사는 무자비했습니다. 값싼 식자재 발주서, 사본, 은밀한 VIP룸 예약 장부,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울플레이트솔에 올라왔던 두 사람의 손이 얽힌 사진들이 적나라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조작되었다는 정황 증거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드럼롤은 어느새 멎었고 연회장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그곳에는 수백 개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싸늘한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는 본능적으로 강지훈을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는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린 가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 윤현숙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쥔 채 화면과 남편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자부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이 서리고 있었습니다. 윤현숙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태풍의 눈과 같은 고요한 분노가 담겨 있었죠.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남편 강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구나. 내 이름에 먹칠을 하면서. 그리고 그녀는 그의 뺨을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침묵을 깨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강지우는 비틀거리며 주저앉았고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무대 위 최세연은 수상자 봉투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의 텔레프롬프터는 이미 꺼져 있었고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 최세연은 유령처럼 텅 빈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눈물과 분노로 화장은 번졌고 화려했던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거실 TV에서는 방금 전에 소동이 속보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어둠 속 의자에 박진우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한 짓이지. 박진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한 게 아니야. 당신들이 한 짓이지. 난 그냥 식탁을 차렸을 뿐이야. 당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모든 사람이 맛볼 수 있도록. 당신은 항상 그 작은 주방에 만족했지. 난 더 큰 세상으로 가고 싶었다고. 당신은 이해 못해. 그 사람은 날 이해해줬어. 당신이 잃어버린 열정, 당신이 비웃던 새로움. 그 사람이 갖고 있었다고. 그제야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열정? 아니, 그건 탐욕이야. 당신은 내 음식이 정직해서 사랑한다고 했었지. 기억나? 당신이 처음 내 된장찌개를 먹고 울었던 그 진심을 난 사랑했어. 근데 당신은 언제부터 그걸 잃어버렸지? 언제부터 진심보다 가격표가 사람보다 명성이 중요해졌지? 당신이 말한 그 이해해주는 사람. 그는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의 혀와 당신의 펜, 당신의 권력을 사랑한 거지. 당신은 그걸 알면서도 기꺼이 그의 열정의 재료가 되어준 거고, 이제 그 요리는 끝났어.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를 놓았습니다. 종이가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지막 만찬을 즐겨. 난 내 주방을 청소해야 하니까. 진우는 무너져 내리는 아내를 뒤로하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딸깍 소리는 그들의 결혼 생활에 찍히는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복수의 만찬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잔해들을 치우는 일뿐이었습니다. 평온이라는 디저트. 복수의 만찬이 남긴 잔해들은 생각보다 거대하고 어지러웠습니다. 화려했던 미식계의 축제는 한순간에 추악한 스캔들로 번졌고 그 중심에 있던 두 사람은 속절없이 추락했습니다. 강지훈 셰프의 레스토랑 이클립스는 아내이자 투자자였던 윤현숙 회장이 모든 지원을 끊고 이혼 및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스타 셰프로 불렸던 그는 사기꾼으로 낙인 찍힌 채 업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최세연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애저 스푼에서 즉각 해고당했고 그녀의 이름은 미식계에서 불명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인맥은 연기처럼 사라졌고 그녀는 작은 식품 회사의 마케팅 팀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박진우와 최세연의 이혼은 소란스러웠던 스캔들과는 대조적으로 놀라울 만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은 당연히 진우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짓의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 위로 평온이라는 새살이 천천히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박진우의 집 부엌은 따스한 햇살과 달콤한 꿀내음,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지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들 민준이와 함께 꿀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쌀가루 반죽을 조물거리는 아들의 얼굴에는 온통 꿀과 가루가 묻어 있었지만 부자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꿀이 막 터져요. 천천히 먹어, 아들. 체하겠다. 여기 아빠가 만든 식혜랑 같이 먹어. 맛이 어때? 진우는 아들의 입가에 묻은 꿀을 닦아주며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소박한 행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창밖을 내다보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길 건너편,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을 한 최세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집이 아닌 예전에 그의 식당 소담이 있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간판이 걸린 그곳을.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고는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돌아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는 분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완벽하게 끝나버린 과거의 한 장면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창에서 몸을 돌려 여전히 꿀떡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화려한 기교와 값비싼 재료가 잠시 혀를 속일 수는 있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정직한 온기가 담긴 한 그릇의 밥일지도 모릅니다. 박진우 셰프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가장 진정한 맛을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온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디저트였습니다.